네, 코스피는 최근 10년간 유독 하반기에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간 하반기 평균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3.8%인데요. 하반기의 저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우선 올해 코스피의 상반기 상승률 28%를 보여주면서 2000년대 들어서 상승률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상반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먼저 코스피에서 1위는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무려 303% 상승세를 보였고요. 2위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3위와 4위에는 지주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1위를 보면 SAMG 엔터가 올라와 있는데 무려 상반기에만 652% 상승률을 보였고요. 2위 가상화폐 비트맥스 그리고 3위 IT센 글로벌까지 300%, 400%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니까 상반기에 주도를 했었던 섹터들도 조금씩 움직여서 좀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제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기대되는 섹터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섹터 안에서 탑픽 종목도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1번 문제에서 코스피 4,000포인트까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타고 가야 할지 본격적으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주식 남녀의 선택 지금 적어주시죠. 네. 자, 코스피 코스닥의 상반기 주가 상승 순위가 나오는데 보통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아주 테마로 많이 엮여가지고 급등을 하거나 뭐 이런 종목들이 주로 올라오기 마련이지만 올해 상반기는 달랐습니다. 뭐 보시면은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뭐 한화, APR 다 그때 살 걸 했던 그런 종목들이 더 치고 올라오고 더 치고 올라오면서 결국 이렇게 뭐 200% 넘는 300% 넘는 그런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물론 하반기에 이만큼 상승하는 종목들이 여럿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앞서서 1번 문제와 연관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도 완만한 혹은 조금 쉬어가다가 결국은 올라가는 흐름들을 예측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섹터 그리고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해지는데요. 자, 열심히 또 그리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답을 확인해보죠. 이야, 모범생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일단은 역시나 직관적인 우리 성하준 매니저님은 자동차 하나를 딱 그려주시고 현대차, 앞서서 분석을 해주실 때 계속 언급을 해주셨어요. 주도주가 바뀐다면 자동차 그리고 그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 현대차라고 해주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적어주신 것 같고 자세한 얘기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자, 그리고 이 두뇌를 적어주셨는데 그 안에 뇌 분포도를 보면 전력 설비,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반도체, 뒤에는 중국 이렇게 적어주셨고 LS 일렉트릭을 탑픽으로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주도주 교체가 되면 뭐 반도체 쪽에는 동의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네네. 자동차로 갈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간다로 보시는 거죠? 네, 간다라고 봐야 되고 현재 관세에 대한 우려가 최소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다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전히 21만 2,500원대면 이거는 각성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수출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 수출에 대한 데이터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뭐 일부 뉴스들 보게 되면 막 수출 데이터가 막 자동차가 줄어들었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현지 공장 설립해놓고 거기에서 한 해 수출하던 분량이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당연히 수출 데이터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어딜 봐야 돼요? 유럽 시장 봐야 되죠. 유럽 시장에 대한 수출 데이터 너무나도 잘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호조도 이어졌고요. 전기차도 일부 또 이어졌고 중고차 판매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 데이터는 꾸준히 계속 우상향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 현대차라든가 자동차 부품주의 반등이 나왔거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는가? 안 됐다라는 거죠.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시장의 투심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억눌려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추후 3분기 실적 시즌이라든가 관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시작한다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실적에 대한 반영 사이클이 크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셔야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도 앞서 말씀드리지만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이 올해 뭐 연 3회 뭐 예정돼 있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를 줄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는 할부 금리도 인하가 되게 되고 유동성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소비 여력이 회복돼요. 그러면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관여 소비재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 소비 여력 회복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실적 성장세도 아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자동차 말씀드리겠고요. 현대차는 대표 종목이니까 예. 현대차의 흐름을 좀 쫓아가 보셔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김시은 대표님으로 넘어가서 자, 탑픽 종목을 이제 LS 일렉트릭을 꼽아 주셔서 제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봤는데 올해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들을 보여줬어요. 한 달 반 정도는 열심히 치고 올라가다가 그 이후에 한 달 반을 거의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흐름, 그리고 4월 이후부터는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반기의 모습 기대를 좀 많이 하고 계신가 보죠? 일단 전력기기 쪽에 대한 관심도가 음. 굉장히 크고요. 결국 전력 설비 같은 경우가 항상 섹터에 대한 산업의 변동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항상 좀 잘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네. AI 쪽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변압기 쪽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다만 뭐 HD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왜 이렇게 주가의 등락이 심한가요? 보시면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게 상법 개정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외국인 수급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럼 기존에 외국인 수급들이 많이 주도를 했었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전력 설비 관리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런 섹터 자체가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고 산업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보면 아직까지 안 꺾입니다. 항상 이제 좀 산업들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더 길게 갈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최소 6년 이상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게 7월 23일에 AI 액션데이 지정을 방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예.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당연히 인프라 관련 종목군들 역시도 함께 움직일 여지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 LS 일렉트릭을 가지고 온 이유는 항상 구리 관련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LS 그룹주들이 잘 움직여요. 항상 LS 그룹주들이 구리와 함께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관리했을 때 재고에 대한 소진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로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자동차 섹터 우리 성하주 매니저님 꼽아주셔서 여러분들이 아마 반신반의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가 또 투표를 올려봤는데 거의 5대5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한 지금 의견은 많이 갈리고 있다. X가 56%, 예, 동그라미가 43%로 뭐 따지자면 X가 조금 더 많긴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한 5대5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방송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원래 이제 이해나 대표가 함께하는 날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불참을 했고 김시은 팀장님이 이렇게 알차게 채워주셨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내일 또 함께하는 건가요? 네, 내일 또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 저를 보시러 또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워낙 내일, 모범생이셔서 내일은 또 어떤 분석을 내어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한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성하준 매니저님은 애프터마켓도 잘 분석을 해주셔야겠죠. 자, 계속해서 애프터 성공률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